집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거다. 그러면서 떨어져도 얼마 안 된다는 사람 논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반짝 하락했던 집값이 이내 오르는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오른다. 8.2 대책 때 반짝했는데 올랐고 9.13 대책 때 반짝했는데 올랐고 12.16 대책 때도 반짝했는데 올랐다. 3개월 정도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이내 하락폭을 만회했다. 규제가 들어갔죠. 이거 지금 똑같이 대출 규제 강화는 요거랑 똑같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정책인가요? 그리고 저 정책들이 펼쳐졌을 때 물론 대출도 막았죠. 그리고 반짝 하락했는데 그때랑은 지금 부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봅시다. 이 시기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08년 9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하다가 2009년 4월에 양도세 푸니까 반짝 상승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떨어졌죠. 그때는 계속 완화책 썼는데 반짝 상승도 안 나오던데 요거 빼고 저 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저 때는 금리를 낮출 여력도 있었고 소득이 안 돼도 대출을 받을 여력이 됐습니다.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해줬고 저거는 은행권에서 너무 자금을 많이 빼가는데 정부에서 막은 거였죠. 이번은 뭐예요? 정부에서 막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랑 대출 규제는 질적으로 달라요. 부동산 규제는 투기 수요를 막는 정책이죠. 대출 규제는 뭐예요? 투기 수요, 실수요 다 막는 정책이에요. 이 이후 금리 한 차례 올렸다. 2017년 11월에. 그리고 2018년 9.13 대책에도 당시 대책 발표가 아니라 9.13은 거의 한 8개월 정도 떨어졌어요. 벌써부터 구라치고 있죠. 이때는 11월에 똑같이 금리 한 차례밖에 안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금리 몇 차례 오를까요?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저 규제들은 규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규제가 이렇게 계속 쌓이다가 어느 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락세로 바뀌고 규제 때문에 집값 계속 떨어지다가 계속 완화해서 또 어느 분기점이 나와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믿을 만한 상황인가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다. 그것도 3개월이라고 구라치고 이때는 금리 인상 2차례째 인상으로 꽤나 많이 떨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거기서 금리를 다시 낮춰버리니까 심리가 바뀐 거지. 집값 상승 주춤하니까 매수세 다시 붙었다. 서울 매수심리 반등. 저럴 땐 KB 안 써요? 저거 매수심리 어떻게 측정할까요? 매수심리 측정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봐요. 해당 지역에 지정된 중개사들이 있으니까. 지금 거래량이 개박살이 났는데 공인중개사들은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있어요. 사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하락거래 나오고 하락거래 비중 계속 늘어나고 거래량 더럽게 없어요? 100 이하로 안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도 KB는 민간업체니까 아무리 중개사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데이터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더 떨어지면 위험하겠네. 지금 사람들 많이 보러 와요. 그러면서 다시 반등할 거다.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하락할 요인은 일일이 열거하자면 수없이 찾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20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계속 오를 거다. 논리를 봤을 때 어때요? 맨날 공급 부족 무쇠나 하고. 논리가 저래요. 저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광신도니까. 전문가들이 저런 이야기 할 때가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 은행에서 줬다는 이야기 했어요. 비쇼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이클 버리가 은행 가서 나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증권을 발행할 거다. 만들어주세요. 나 거기 투자할게요. 그랬더니 비웃죠. 집값은 계속 오른대요. 왜 오르냐?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저 말보다는 좀 더 논리적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래서 집값이 안 떨어졌나요? 한 번도? 계속 급격한 폭락을 몇 번이나 겪었죠. 97년도 IMF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정상화됐어요.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살리겠다고 뭐 한 거예요? 계속 돈 갖다 부어 넣었잖아요. 그게 지금 모여서 출산율이 0.84다. 인구가 감소가 시작됐고 생산인구 감소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고 지금이 안 느껴지죠? 지금 떨어져도 10년 뒤엔 다시 더 올라있을 거라고 하죠. 10년 뒤에 보세요. 폐교되는 학교가 몇 개인가. 지금이야 맨날 청년층 일자리 힘들다 하죠. 20년 뒤에 보세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 왜 얘기 안 해요? 집값이 계속 올랐던 이유요? 20년간 그 이야기 나왔는데 이걸로 싸운 거예요. 왜? 보통 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서 떨어지다가 언제 올랐냐? 코로나 터지면서 2020년에 올랐는데 이때 유동성 엄청 풀면서 집값이. 근데 벗어난 데가 있죠. 우리나라나 지금 홍콩 이런데 계속 올랐어요. 빚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다. 그리고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위에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아마. 노르웨이인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유동성을 2배로 뻥튀기 하는 방법. 전세 보증금 2배는 아니더라도 한 50%는 뻥튀기 되죠. 150%대예요. 개인간 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다. 자, 일본 버블이랑 비슷한 점? 떨어져 버린 출산율. 그 다음에 미친 듯한 부동산 불패 심리.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가속화, 가계부채 정점. 과거부터 가계부채 계속 쌓였는데 지금 앞으로도 오른다고 가정을 하려면은, 자,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유동성이 들어와서 집값을 올려야 된다. 그렇다면 유동성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소득을 올리든가 대출을 늘리든가. 근데 대출 줄이고 있죠? 소득은 박살이 났어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시기마다 항상 박살이 나 있어서 그런 거다. 그거를 그냥 외부 요인 탓으로 몰아붙이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대요. 공급 부족은 리먼 때 제일 적었어요. 불패론, 과거 집값 하락 보면은 맨날 뭐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 실거래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다 지금 과거에. 지금 요거 엄청 적게 떨어진 거 비교한 건데, 아니 이 정도 수준 아니었어요. 거의 음마 뭐 이런데 40% 가까이 떨어졌고, 여기 뭐 36억 원 10몇 억 떨어졌죠. 요거 반토막 났잖아요. 60% 떨어진 단체들도 있어요. 형사 정책연구원 보고서 719페이지 분량의 전략 보고서인데,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는 얼마나 많이 했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즉 바로 잡으면 2015년 수준 가격이라도, 무슨 소리예요? 더 지속하면 14년, 13년 수준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왜 저런 보고서가 나왔을까요? 왜 저런 거는 언론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냐? 맨날 저 보고서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언론에서?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 이딴 이야기만 했죠. 근데 저 보고서에 보면 정책 실패가 어떤 실패냐? 규제를 하려면 확실하게 했어야지. 빠져나갈 길부터 막았어야지. 이렇게 몰래 담합하고 이런 것부터 다 때려잡았어야지. 세게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자꾸 여기 와가지고 그딴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못 믿는다는 보장이 있냐? 그런데 문제는 이해관계자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해관계자들이 오른다고 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된 분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해관계자들은 오른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전문가 100명 몰아놓고 그중에 70명 답변 중에서 90%가 집값 고점이라고 그랬고, 저렇게 분석 보고서 해가지고 자료 분석해보니까 지금 떨어져야지 그래도 2015년 가격을 지켜낼 수 있다, 아니면 더 떨어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인 전문가들만 계속 오르고, 이래서 오르고 저래서 오르고, 봤더니 그거 가지고 돈 벌어 처먹는 인간들이더라. 우리 비난하는 뭐 유튜버나 인간들 보면은 맨날 뭐라 그래요? 무주택자들 빨아먹는다고. 니들 눈에 오로지 돈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도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 홍보 문의 몇 개나 들어왔어요. 그런 거 다 쳐냈어요. 투기 및 투자 관련 질문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걸 왜 안 받아요? 그게 제일 돈 되는데. 다 지금 상황 안 좋은데 요 빌라는 진짜 나중에 뭐 재개발 가능성도 높고 정말 좋습니다 해놓고서 수수료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조회수 올려봤자 돈 얼마나 번다고. 돈 벌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해요. 지들은 오로지 돈밖에 안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러니까 뭐 들리지도 않죠, 광신도들이. 자, 학원비 하라고 준 돈을 노는데 다 써버렸다. 딱 지금 이 상황이죠. 뭐라 그래요? 회수하거나 용돈을 끊거나 용돈을 반으로 줄인다. 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왜 근데 지들은 소비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투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돈 푼 이유는 뭐예요? 저금리 낮춘 이유는 뭐예요? 소비를 해서 경제를 키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자산 거품 키우고서 부동산 하는데 탕진하고 있다. 노는데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끊어야지. 소비살이라고 풀었는데 부동산이나 처 사고 있으니 당연히 돈 끊어야죠. 니들도 그래요. 용돈 끊는다고. 본인들 자식이 학원비 하라고 돈 줬는데 그거 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끊어버린다는데, 이건 왜 그래요?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끊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올라요? 일본 은행에서 규제한 거예요. 기준금리 정부에서 올렸죠. 정부 규제라고 보이지만 일본은 은행에서 올린 거예요, 금리를. 왜? 자기 자본 비율 8% 맞춰야 되니까. 한 6%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LCR 규제에 맞춰야 돼요. 예대율 맞춰야 돼요. 은행권에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은 아니더라도 잃어버린 10년은 충분히 온다. 근데 그 10년 이후의 상황을 봐야지. 일본 지금은 집값 좀 올라간다고 하죠. 돈 오지게 풀 수 있어서 그래요. 기축통화라.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돼요, 박살나면. 고령화, 저상정, 저금리. 똑같죠. 지난 20년간 같은 소리 했다고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적이 있어요? 성장이 이렇게까지 박살난 적이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자산거품 쌓였다가 앞으로 이제 미친듯이 오릴 만한 상황 얼마나 돼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커졌는데. 결론, 얼마나 떨어지냐 물어보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2배 오른 데는 50% 떨어집니다. 2015년 기준으로. 2015년 수준 이야기를 하는 게 최소 이 정도라는 거예요. 3배 올랐으면 66.7%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서 성장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덜 떨어지는 부분 있을 수 있지만 거품 낀 만큼은 빠지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태가 심각화되면은 공급을 250만원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구는 계속 박살이 나죠. 수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절대 안 떨어진다. 믿으시면 사세요. 대신에 니들이 돈 벌려고 니들 욕심에 샀는데 니들이 떠안고 죽어라. 하다못해 회생은 해라. 파산해가지고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